셀트리온 오일 플러스 1.59% 상승, 제약은 플러스 1.1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의 반등과 더불어서 특히 코스피는 플러스 1.7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전반의 반등과 더불어서 셀트리온도 반등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들은 25억의 매도, 지난 금요일 483억의 매도에서 오늘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죠. 지난 금요일 매도가 5월 말 MSCI 지수 리밸런싱 관계로 인해 가지고 윈도우 드레싱 차원이죠. 이런 측면에서 매도가 많았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금요일날 클라이막스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매도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 이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역시 추가적인 하락의 개념보다는 지지선을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기관들은 115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제약은 외국인들 4억 매수, 기관들은 8억 매수의 모습으로서 음봉의 모양이긴 하지만 반등세가 나온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하락은 저지된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물론 오늘의 반등은 시장 전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셀트리온은 오늘 램시마 SC의 변경 허가를 유럽 CHMP의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에서의 변경 허가 내용은요, 램시마 SC의 투여요법을 추가를 하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량을 정량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승인 권고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맞춤형 처방의 환자 확대 및 점유율 상승을 기대를 한다.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 역시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것은 유럽에서 램시마 SC의 매출이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유럽 주요 5개 국가에서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점유율은 74%잖아요.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효능과 편의성에 환자 및 의료진들이 호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램시마 SC는 작년에 3천억 이상의 매출액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에 유럽에서 기존의 허가를 변경을 시킨 것이죠. 두 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램시마 SC의 투여요법에다가 새로운 투여요법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램시마 SC의 투여 용량을 늘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CHMP의 승인 권고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만간 한 달 이내로 본 허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투여요법 추가 내용은요, CD 및 유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맥주사 제형의 초기요법에서 정맥주사를 즉 램시마를 3회 투약하고 10주부터 램시마 SC를 투약하는 방식이 추가가 됐다는 것이죠. 기존의 투여요법인 정맥주사를 2회 투약하고 6주부터 램시마 SC 유지요법을 시행하던 방식에다가 새롭게 한 개 더 추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요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CD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램시마 SC 유지요법에서 필요하다면 240mg으로 정량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에 120mg잖아요. 요걸 맞아가지고 효과가 별로 안 나올 때는 2배로 늘려서 투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용량 증가를 통해 가지고요, 보험 혜택을 못 받았던 환자들을 이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변경 허가 내용들이 매출 확대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환자 맞춤형 처방 확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진의 처방 선호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 램시마 제품군의 시너지에 따른 동반 성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즉 램시마와 램시마 SC가 둘 다 같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인플렉트라와 진펜트라가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지금 괄목할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램시마 SC의 시장 점유율은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할 때 3%였지만 현재는 21%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램시마와 램시마 SC 다 합치게 되면요, 영국에서는 86.7%입니다. 독일에서도 67.1%니까요. 유럽에서는 거의 석권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으로 연결될 가능성인데
물론 유럽에서 램시마 SC는요. 출시 2년차, 3년차에서 퀀텀 점프를 한 것이잖아요. 유럽에서 램시마 SC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에 접어들었는데요. 작년에 3,230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올 1, 4분기, 올 1분기는 1,172억의 매출액을 램시마 SC는 올린 것이죠. 이것은 작년 1분기에 675억, 그리고 작년 4분기에 761억이었거든요. 올해 1분기부터는 큰 폭의 성장이 나오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올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는 램시마 SC의 매출액을 올해 4,805억으로 현재까지는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이투자증권에서는 5천억이 넘죠. 5,244억까지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이던서 4천억에서 5천억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램시마 SC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변경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매출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어쨌든 유럽에서의 램시마 SC의 이러한 성장들이 미국의 진펜트라로 연결이 되면서 진펜트라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KB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제목 역시 진펜트라 이상무 이렇게 됐는데요. 목표 가격은 25만원을 유지를 했고 셀터리온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진펜트라의 출시 효과고요. 두 번째로 바이오 시밀러 쪽의 후속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약에서의 ADC라든가 경구형 이런 쪽에 R&D 성과 도출 이런 부분을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역시 첫 번째로 진펜트라가 되는 것이죠. 이번 DDW 학계뿐만이 아니라 학술지에도 게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효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진펜트라의 강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학적인 용어들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최종 목표, 즉 장기적인 치료 목표는 뭐냐면 점막 치유까지 달성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진펜트라가 다가섰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가면역 질환은요. 완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없고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나가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인플릭시맙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초기에 환자들한테 투여를 했을 때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치료가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이죠. 그 확률이 3분의 1 정도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 3분의 2의 환자 가운데서 50% 정도는요, 부작용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고, 또한 약효 측면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떨어집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면역 원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단점을 한 번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펜트라다. 그 결과에 대한 임상 데이터들이 이번에 발표가 되고 학술지에 게재가 된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방지 완화시켜주는 것이고요. 중기적인 치료 목적은요. 정상 완화를 유도하고 도달하고 그리고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 목표는 점막 치유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유지되는 기간이 높아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진펜트라의 강점은요. 가장 높은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상 데이터들은 유럽에서의 실제적인 리얼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신약이긴 하지만 부담 없이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PBM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선호 목록으로 등재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KB증권에서 보는 것은요. 역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진펜트라에 기대를 한다는 것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3분기부터는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하반기부터는 셀트리온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올 전체적으로 실적 측면을 봤을 때 컨센서스에 비해서 현재는 KB증권에서 매출액은 약간 작게 보고 있습니다. 3조 4,700억인데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보다 높게 잡아놓은 것이죠. 셀트리온의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는 진펜트라 때문에 다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 보는 것은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3조 5천억 이상의 매출액을 예상을 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이상한 것이 진펜트라를 2,832억 밖에 안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또 3조 5천억대를 넘는 것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숫자보다 크게 나와준다면 24년 셀트리온의 실적은 어닝스 프라이즈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실제적으로 얼만큼 나오느냐, 이런 것이 지금 시장이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수치가 가시적으로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소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전체적인 매도는 14,000주대로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27만 주가 넘는 매도에서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1일 매도량 가운데서는 가장 적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바뀌기를 기대를 해보는 것이고요. 한편 UBS 창구에서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UBS 창구에서는 35,750주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 규모가 14,000주밖에 안 되는데 UBS 창구에서의 35,700,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UBS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는 매도 물량이 100% 외국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UBS 증권에 가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면 UBS 창구로 잡히는 것 뿐이죠. 그 이야기는 키움증권에서 외국인들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것은 키움으로 잡힐 뿐이죠.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의 움직임도 박스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큰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에 의한 본격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들,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 있어야 되는데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11월, 12월에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유입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특히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있기 위해서는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6월 들어서 가장 먼저 유럽에서의 22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만약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에서는 6월 11일과 12일 FOMC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 또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금리에 예민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유럽과 미국에서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셀트리온 역시 외국인 쪽의 패시브 자금의 유입 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월에는 글로벌 금리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황들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